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이 식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탄수화물로 얻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얻는 칼로리보다 낮은 식단을 얘기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식단은 전부 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10g을 먹고 지방을 1000g을 먹는 식단이나 탄수화물을 100g 먹고 지방을 50g 먹는 식단이나 둘 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앞에 이제 10g, 1000g은 알겠는데 100g, 50g 같은 경우에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100g이고 지방이 50g이면 그냥 딱 봐도 탄수화물 양이 더 많잖아요. 탄수화물 더 많이 먹는데 이게 어떻게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식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탄수화물로 얻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얻는 칼로리보다 낮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자,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 100g은 400kcal의 열량을 낸다는 거고 지방 50g은 450kcal의 열량을 낸다는 거니까 탄수화물 400kcal보다 지방 450kcal가 더 크죠. 그래서 탄수화물로 얻는 칼로리보다 지방으로 얻는 칼로리가 많다.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아니다 탄수화물 100g이면 너무 많이 먹는 거다, 하루에 50g 미만으로 먹어야 된다, 30g 미만으로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너 지금 지방을 너무 조금 먹고 있어,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70% 80%는 지방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조건만 충족하는 식단은 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해당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뭐 50g이라든지 70%라든지 그게 뭐냐 하면 저탄수 고지방 식단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건이 추가된 식단들이 있어요. 그런 식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단 중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온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에킨스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이제 주차별로 재현을 하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1주차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10g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하루에 섭취한 탄수화물량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 다 소진이 되고 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동이 오기 시작을 해요. 부작용 같은 게 조금씩 와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에 힘이 없다든지. 그럼 그 상태에서 매주 먹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탄수화물 부족으로 오는 반동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시키다가 내 몸이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게 이 식단의 목적이에요. 그 지점이 내 몸에 적절한 탄수화물 양이니까 그 양을 맞춰서 먹으면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오는 부작용도 없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오는 비만 같은 것도 없이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나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지 않는 탄수화물 최소 섭취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 최소 섭취량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다른 식단은 이제 키토제닉 식단이 있는데, 키토제닉 식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어서 몸에 이상이 오는 걸 유도하는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이외에는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포도당의 원료가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되면 뇌에서 쓸 포도당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그거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죽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단백질과 지방에서 뽑아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방에서 그런 에너지를 뽑아내기 시작을 하면 물론 케톤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몸에서 이런 케톤체가 생성되고 있는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게 키토제닉 식단이에요.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톤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토시스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왜 몸을 굳이 의도적으로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느냐? 몸에서 지방이 필요한 곳은 지방을 사용하고 뇌처럼 탄수화물이 필요한 곳조차도 지방에서 에너지를 추출해서 쓰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체지방이 빨리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몸에 어느 정도 부작용으로 반동이 오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체지방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식단이죠. 근데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 위주로 대사를 하는데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면 지방 위주로 대사를 한다. 따라서 케토시스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체지방이 안 빠진다. 무조건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살이 왜 찌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포도당의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게 이제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위험하니까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이 찌는 과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쌓인 체지방이 이제 비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몸 안에 그대로 있다가 탄수화물 상태로 쓰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했다가 쓰이고요. 지방을 많이 먹어도 지방의 형태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나 지방을 많이 먹나 결국 지방 위주의 대사를 해요. 단지 케토시스라는 거는 뇌처럼 탄수화물이 필요한 곳에서조차도 지방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케토시스 상태가 되어야 체지방이 연소가 된다라는 걸 조금 약간 과잉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팔리오인데, 팔리오 식단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발음 때문에 이제 팔레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단지 음식의 종류를 제한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곡물 같은 경우에는 새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가 먹는 음식으로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긴 한데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고 이게 건강에 이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곡식과 우유와 가공식품 같은 건강에 안 좋은 제품들을 먹지 말고 신선한 고기와 야채를 먹자라는 게 팔리오 식단이에요. 하루에 탄수화물을 몇 그램 미만으로 먹어야 된다는 제약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신선한 야채와 고기이기만 하면 배부르게 먹으면 된다라는 되게 단순한 식단이에요. 그리고 앞에 두 식단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팔리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감량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건강에 해롭고, 곡식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지방을 높이는 위험이 있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되게 건강한 식품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현대인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애초에 우유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먹는 거다. 라는 이런 이유를 근거로 건강상에 안 좋을 수 있는 음식을 배제하고 건강에 좋은 신선한 고기와 야채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건강해지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병인 비만이 치료가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식단이 애초에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팔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식단이에요. 비슷한 개념을 찾아보면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게 있죠. 원래 고기를 먹던 사람이 난 이제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겠어 라고 하면 앞으로 평생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어 라는 건데, 팔리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강상에 안 좋은 저런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에 좋은 신선한 고기와 야채만 먹겠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는 식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말한 이 애킨스, 키토제닉, 팔리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맞아요.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지방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 식단이 같은 식단은 아니에요. 키토제닉은 케토시스 상태를 유도하는 식단이고, 애킨스는 케토시스 상태에 빠지지 않는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찾아내는 거고, 팔리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탄수화물 섭취량 제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 세 개가 어떻게 같은 식단이겠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저탄수 고지방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다른 조건을 추구한 식단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식단이 다 다른 식단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인터넷에서 퍼져있는 진짜 안타까운 오해들이 뭐냐면, 이런 식단들의 일정한 정보 조금씩만 안 다음에 그걸 합쳐서 어떠한 가상의 식단을 만들고 그게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키토제닉 식단이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것과 팔리오의 평생 하는 식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식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케토시스 상태는 몸에 탄수화물 부족해서 생기는 비상상태잖아요. 그거를 장기간 지속하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아요.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세요. 내가 짧은 기간 체지방을 빠르게 감량하고 그 뒤에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해서 그 다이어트가 된 체중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키토제닉인 거지, 그거를 무슨 팔리오처럼 평생 동안 하겠다라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짬뽕해 놓고 보면 그렇게 되게 이상한 식단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동안 탄수화물 적게 먹었을 때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차라리 나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던데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뭐지? 아, 케토시스 상태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식단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굉장히 힘들고 몸에 이상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따라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지만 자기의 몸을 버리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만약에 해보고 싶다, 관심 있다고 하시면 식단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단 중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식단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식단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식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저탄수 고지방 식단 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그거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Q&A 식으로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